네, 차기 테마주로는요, LNG 발전 테마 관련주가 되겠습니다. 요즘에 관련해서는 환경, 그린 뉴딜 관련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옵니다. 그 안에서도 이 관련주를 또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?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앞으로 어떤 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LNG라든지 이렇게 좀 천연 어떤 좀 재료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도 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.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친환경 관련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. 요즘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에너지 좀 활용 방안들이 좀 새롭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 바로 중점이 얼마만큼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좀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에너지 활용 중심이 바로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환경 오염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대기 오염을 또한 방지를 해주는 바로 이 LNG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렇게 천연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또 시장 속에서도 이런 관련주들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움직임도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. 정부에서는 일단은 탈원전에 대해서 공식화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.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LNG 발전이 다시금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렇게 좀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. 사실은 이렇게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이라면은 특히나 유독 강세를 보였었던 전기차라든지 소수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도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탈석탄 정책이 좀 펼쳐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천연가스에 대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LNG, 바로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여전히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은 꾸준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가 지금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종군은 다시 한번 꼭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오늘 한번 테마주로 꼽아보았습니다. LNG 발전 테마주 국내에서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.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공식화했고 중국에서 역시나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군을 봐야 되는 메리트가 더욱더 커진 것 같은데요. 관련주들 그럼 오후장에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짚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는 조금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도 유독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또 LNG 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LNG 선박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이 LNG 선박 관련주들이 또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도 함께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테마가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특히 최근뿐만이 아니라 좀 올해 들어서 보면은 거의 다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독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. 오늘처럼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또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LNG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LNG 선박과 관련된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선주 얘기를 했을 때는 업황이 안 좋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이렇게 좀 자세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국내에서는 이제 바로 이 LNG 선에 대해서 워낙에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속에서도 우리나라 LNG 선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또한 이렇게 LNG 선박이 또 최근 들어서는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테마주로도 함께 엮어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유틸리티 관련주의 경우가 바로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사실 다른 시장보다도 유독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
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민감하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. 유틸리티 관련주들을 좀 대표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물론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지역 난방공사 등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러한 관련주를 봤을 때도 오히려 시장 변동성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상황이 좀 더 어렵다든지 아니면 좀 더 예민한 좀 장에서는 이러한 관련주들이 오히려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또한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한다면 바로 연말 배당 메리트가 있겠죠.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LNG와 또 관련된 유틸리티 관련주도 한 번쯤은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이렇게 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관련주들이 워낙 좀 하락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. 근데 요즘 시장 속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었고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회복을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. 근데 그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오히려 전평가가 되어 있고 또 가치주를 찾자라는 또 관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가치주적인 관점으로도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이와 관련된 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국내 LNG선에도 이런 대한 기술력,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입지가 튼튼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. LNG 발전 테마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틸리티 관련주도 엮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. 어제 또 테마가 이슈에서는 경동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신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. 일단은 유틸리티주의 경우에는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장점이 되겠고요. 배당 메리트까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관련주, 기대주 안에서 최선호주를 좀 뽑아볼까 하는데요. LNG 발전 테마주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? 네, 이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관련주 안에서 제가 최선호주를 좀 꼽은 이유들을 살펴봤을 때 바로 이렇게 천연가스, 바로 LNG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. 천연가스 도입과 그리고 도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정부 출자 공기업입니다. 아무래도 해외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이 LNG를 도입을 해서 국내 발전사라든지 도시가스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. 정부에서는 또한 전일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바로 이 발표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는 이 의무화 제도였지만은 바로 어제 이와 같은 좀 발표를 하면서 수소 연료 전지만 분류해서 별도의 의무 공급 시장을 조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이렇게 좀 수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또 바로 이 LNG에 대해서도 워낙에 다시금 정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 유틸리티 관련주에도 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좀 시장 대비해서 오늘장 또 선방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그만큼 변동성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장 시장이 조금 어지럽다라고 느끼시는 날에는 이런 좀 관련주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한국가스공사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납폭 과대된 종목이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. 3월에 이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크게 하락을 하고 난 뒤에 반등세를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바닥권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뜻은 아직까지는 크게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서서히 탈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2만 원대 초반 들어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를 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서서히 반등세가 조금 나와주면서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의 경우는 좀 강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로서는 8%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또 거래량도 함께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매물대를 적극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제가 한국 도시가스를 오늘 이렇게 좀 최선호주로 꼽아 보았었고요. 자, 주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에서도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앞서
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낙폭 과대된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은 너무나 낙폭 과대가 되고 몇 년 동안 수혜가 되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국가스공사도 바로 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. 자, 주봉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바로 20주선을 좀 돌파하면서 자리에 안착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한 거래량도 함께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서서히 좀 탈출할 수 있는 과정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월봉의 흐름을 보셔도 이제부터는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. 계속적으로 좀 몇 년 동안에 많이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가격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2만 원대 초반권을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 10월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바로 20월선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가격적인 그 면에서도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관련 테마주로서도 충분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선호주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의 경우는 28,500원에서 3만 원 사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의 경우는 35,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26,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최선호주 바로 한국가스공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일단은 정부에서 전일에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발표했죠. 이로 인한 또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. 매수가는 28,500원에서 3만 원 사이였고요. 목표가 35,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 전략을 잘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전문가님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? 네. 다음 주장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.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 다음 주장 좀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또 하필이면 또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겁을 먹고 바로 현금화를 하자라는 관점보다도 오히려 좀 더 앞으로 좀 다가오는 시장 속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속에서도 변동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오히려 이 변동성,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이 바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. 특히나 우리나라 장의 경우는 계속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개별 종목별 장세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시장보다도 이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셔야 되시는데 개별 종목마다도 어떤 좀 성장 동력이라든지 또 하나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라든지 또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더 찾아봐 주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충분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회복을 못한 가치주들이 많습니다. 근데 그동안에 워낙에 코로나 이슈가 크다 보니까는 너무나 좀 단기적인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이 들썩들썩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새롭게 실적 개선이 하반기부터는 또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어떤 좀 한 가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어떤 좀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집중하신다면은 오히려 좀 더 하반기에도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면서 좀 더 가치주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시장 많이 두려우셔서 현금화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전문가님의 의견은 현금화보다는 또 가치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각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영 연구원님,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